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논의부터 한미,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 등등 정말 많은 기대와 가능성이 열려있는 순방길인데요. 요 며칠 문재인 대통령님의 걸음걸음을 보면 시정연설, 이재명 후보와의 회동, 또 유럽 순방까지 숨가쁘게 바쁜 일정입니다. 이 행보들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박수현입니다. 네, 우리 대통령님의 발걸음이 바빠지다 보니까 우리 박수성 님도 굉장히 바쁘게 언론에서 자주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다음에는 우리 그 스튜디오에서 같이 한번 뵙고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장 개업에 참석을 못 해가지고 죄송한데 한번 네, 개업식에도 못 오셔가지고요. 다음엔 꼭 그러니까요. 한번. 예. 자, 대통령 유럽 순방길 이탈리아, 영국, 헝가리 도는 굉장히 바쁜 일정인데요. 아무래도 국민들의 관심이 모두 다 중요한 일정이지만 관심이 많이 가 있는 곳은 내일 교황청 방문입니다. 이번이 교황청 두 번째 방문인데, 자, 한반도 평화 방안 어디까지 논의가 되는 겁니까? 예, 우선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계적이고 점진적이며 뚜벅뚜벅 천천히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교황님을 두 번째 만나 뵙게 되는데요. 특히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바쁜 중에 교황님과 만나서 평소에 한반도 평화 증진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이런 교황님과 함께 만난다면 또 방북에도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계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무슨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언론들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그런 어떤 큰 기대보다는 네. 이번에 그 이탈리아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세계의 네. 많은 정상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이렇게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많은 교황님과 만남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그런 세계의 공통 관심사로 국제적 관심이 환기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소망할 뿐입니다. 네, 일단 기대 수준을 낮추시는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기대가 많이 가냐면 실은 교황을 방문하신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행을 한다든지 이럴 거라고 대체로 예상을 하는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수행을 하니까 아무래도 예, 더 기대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인영 장관이 맞아요. 수행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맞아요. 지금 말씀대로 통일부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등 일정을 이렇게 수행을 해왔지만 네. 대외적인 외교 일정을 수행한 기록이 최근 20년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뭐 통일부 장관이 수행을 하니까 교황님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뭔가 있겠지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은 아마 별도 일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중에 네. 하나가 통일부 주관으로 이번 로마 방문 계기에 네. 철조망 평화가 되다라고 하는 제목의 그 작품 전시회가 그 산티니아시오 성당에서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네네. 이 내용이 정말 뭉클합니다. 지금 저희가 1953년에 와서 이제 종전 협정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렇죠. 그로부터 68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남과 북의 68년을 합하면 13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네. 저희가 휴전선에서 철거하는 그 철조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철조망을 녹여서 이 남과 북이 걸어온 68년, 각각 68년 세월을 더한 136개의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 있는 이 계기에 철조망 평화가 되다라고 하는 이런 뭉클한 주제로 통일부가 주관해서 전시회를 하는데 네. 아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그것도 하나의 계기가 된다. 이래서 아마 특별하게 통일부 장관이 어떤 남북 관계의 진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행을 했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 뭐 좋은 행사이긴 한데 국민들의 기대는 더 높아져 있다. 그게 참 부담스러우시기도 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좀 천천히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나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고 어떤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데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미, 한일 정상회담. 자, 잠깐 만나고 그냥 인사만, 형식적 인사만 하고 끝나겠느냐. 아니면은 한미 특히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종전선언과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느냐. 이것도 관심사인데 한미 네. 간의 정상 만남은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나요? 예. 물론 이번 뭐 G20이나 그다음에 컵26 정상회의 등 순방 일정 중에서 이런 다자회의 때는 늘 우리 전략적 국익 이런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필요한 세계의 정상들을 만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저희의 국격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느끼는 것이 이제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 정상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를 또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 나라들이 보통 한 20개국 이상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전략적인 어떤 국익 차원에서 저희들이 만날 일정을 잡고 있고 다만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기시다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 뭐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어떤 일정이 완전히 확정된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다자회의는 출발하는 순간까지 노력을 하고요. 양자회담을. 네. 그다음에 현지에 가서도 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드릴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다.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적으로 네. 국민들께 보고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뭐 파생해서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언론에 보도된 바로 보면 종전 선언과 관련해서 네. 뭐 무난히 미국 측과 협의가 되고 네. 있다라고 하는 네. 보도도 있었고, 근데 네. 최근 한미 간의 서로 다른 관점이란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시기, 네. 방식 등에 대해서 이런 뭐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한 3가지 정도가 나눠서 이런 점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라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논의가 구체화되었다라고 하는 징후로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뭔가 여기에서 딱 막혔나 보다라고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이 서로 다른 관점이라는 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런 보도를 이렇게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해석해서 질문하시는 우리 사회자님은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대개는 감사합니다. 한미 간에 무슨 뭐 이견 이렇게 기사들을 쓰시던데요. 네네.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해당 발언은 미국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 하신 발언이고요. 네. 시기 조건 관점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그것과 동시에 한 발언은 뭐냐면 핵심적인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두고는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집중적인 협의를 계속 해나갈 것이고 지금까지도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 단계에서 한미 간 협의는 상호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지하고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외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장의 차이가 작게 있으면 그것을 좁히고 동시에 공통인식과 공통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그 과정의 외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작은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이견으로 말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 이 문제는 한미 간에 진지하고 심도 있게 또 협의를 통해서 풀어 나갈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소위 대북 제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야기와 같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서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말하는데 북측에서는 뭔가 군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정한 조건을 수행을 해야 대북 제재나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건이 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테이블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많이 해석을 하던데 자, 네. 그러면은 기존의 이 입장이 반복된다면은 뭐 말만 무성하고 실제 테이블에 마주 앉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겠느냐. 창의적인 구상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럴 때야말로 남측이 뭔가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가지고 창의적 구상을 내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창의적 구상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질문을 받으면 네.
뭐 청와대 소통수석으로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징검다리론입니다. 네네. 우리가 큰 강을 건너야 됩니다. 네. 강 저 너머에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네.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한 번에 뛰어넘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네. 징검다리를 하나씩 튼튼하게 놓아가면서 오랫동안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북 간에는 관계 개선을 해야 되고 북미 간에는 비핵화 협상을 해야 되는데 남북 간에 이제 그 통신 연락선의 복원이라고 하는 징검다리 하나가 겨우 놓아졌을 뿐입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징검다리를 놓을 것이냐. 통일부가 이미 북한에 제안을 해놨던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 비대면 시대에 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제안을 해놨으니 연결된 통신 연락선을 통해서 그렇게 쉽게 합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 합의해서 또 징검다리 하나를 놓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뭐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든 또 뭐가 필요하든 또 합의할 수 있는 다른 지금 말씀하신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방법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간의 남북 간에 그리고 북미 간에 그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너무 서두르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징검다리를 하나씩 놓아가는 것.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여기까지밖에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부가 거기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징검다리 그것을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에서는 사회자께서 많은 전망들을 다 담아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답은 원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또 항구적 평화 정착을 네. 위해서 긴밀하게 전례 없이 그런 협의를 이어가고 있고 또 종전선언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미국과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예. 사회자님의 질문 속에 많은 또 창조적인 그런 방법들, 함의들이 다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네. 저한테 짐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수석님. 미국과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고요. 다음 징검다리가 무엇일지 국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점을 꼭 대통령님께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자, 소위 11월 달에 단계적 일상 회복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청와대가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우선 과제,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점이 어떤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당연히 지금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큰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보다 이 백신 접종률이 높았던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부러워했던 나라들입니다. 네. 그 나라들이 그 단계에서 판단을 해서 그 나라도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들을 했지만 네. 그러나 지금 보면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걱정이 밤잠이 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께 단계적이지만 일상회복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앞서간 나라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드릴 것인가. 이것이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고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위대한 국민의 협조와 희생 또 의료진의 헌신, 네. 봉사 뭐 이러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이 참 두려운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가장 큰 걱정입니다. 네. 자, 노태우 전 대통령 노태우 씨 국가장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세간의 평가가 엇갈립니다. 광주에서는 조기도 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두환 국가장 금지법 추진하겠다 의사표명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유보적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청와대는 뭐 각 정당이나 단체나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좀 종합적이고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재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장례식은 국가장으로 진행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조문은 하지 못하셨습니다만
또 이것 역시도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던데 정말 어제 오후 중요한 다자 정상 일정이 2개나 있었고 오늘부터 순방을 가는데 그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되고 그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조언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시각은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 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의 위로 말씀을 전한다. 이것이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달라라는 입장으로 그렇습니다. 보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었습니다.